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파국으로 치닫고 마는 과실 비율 다툼. 운전을 막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무조건 따지고 드는지. 네, 어떻게 아프시냐,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골치 아픈 상황에도 언제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억울한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선과 블랙박스 속 숨은 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실 비율의 정석 지금 시작합니다. 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난 그날 유난히 방문객이 많아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차들이 주차돼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던 그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차도로 막 진입하려는 순간 역방향으로 달려오던 전동 스쿠터와 충돌하고 만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다치지 않으셨을까 걱정부터 됐어요.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괜찮다. 자기가 약주를 한 잔해서 이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많이 빨개지고 술 냄새도 조금씩 나더라고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대를 그냥 보낼 순 없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는데요. 일단 음주는 감지가 됐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상대방분이 거부를 하셔서 경찰분들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상대는 파출소까지 가게 됐다는데요.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말에 안심하고 귀가했다는 대국 씨. 그런데 망치로 한 대 얻어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음주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음주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용 스쿠터라 갖고 우리용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가 되네요. 면허도 필요 없고 음주 이거 그래요? 여부가 없다는 게 없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자라고 봐요? 네, 그렇게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수동 휠체어, 그리고 전동 휠체어, 그리고 의료용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사륜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행자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을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보고 그 자체를 사람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보행자라고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보행자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억울하지만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의 과실 50% 그리고 차량 이제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한 50%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대국 씨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고 영상을 올리자 예상치 못한 댓글이 달렸다는데요. 그 글을 보신 네티즌 분들이 요거는 의료용이 아니라 일반 전동 스쿠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링크를 다 올려주셔서 들어가 보니까 일반 전동 스쿠터란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가 타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 이 스쿠터는 의료기기로 이용되는 스쿠터가 아니라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반 스쿠터였던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역대급 반전인 게 의료용 스쿠터가 아니라 일반 스쿠터였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일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나의 차는 일단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었고 상대방 차량이 온 거를 보면은 역주행을 해서 왔단 말이죠. 일시 정지를 그쪽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대로 나오다가 부딪힌 거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은 100% 상대방에게 물수가 있어 보여요.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겠죠. 예상치 못한 상대와 사고를 겪은 운전자는 또 있습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와 충돌하고 만 겁니다.
완전 놀랐어요. 완전 진짜 이게 내가 친 게 혹시 뭔가 뭐 사람이면 어떡하나. 재빨리 갓길에 차를 대고 확인에 나섰다는 제보자. 때마침 순찰하고 있던 도로공사 직원이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데요. 저한테 무슨 일 있냐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걸 친 것 같은데 앞부분이 되게 많이 망가졌다. 저게 뭔가요? 이랬더니 흑염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속도로에 난데없이 흑염소라뇨. 여기가 흑염소가 자주 올라와서 민원이 몇 번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농장이나 목장이 있는데 뭐 거기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공사 직원분께서는. 알고 보니 인근 농장에서 상습적으로 탈출하던 흑염소라는 겁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도로공사에선 펜스까지 설치했지만 사고 당일 흑염소는 이 펜스를 뚫고 고속도로로 뛰어들었다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궁금한 게 만약에 내 흑염소 물어내라, 내가 네 차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사고를 보면은 사실은 흑염소가 저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어 들어와서 질주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흑염소가 까마니까 흑염소지 까만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까만 옷을 입은 게 죄가 돼요. 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야간에 보행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까만 옷을 입었는지 잘 식별이 가능한 흰색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게 과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흑염소가 자기가 까만 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이 사고의 과실은 100대 0, 흑염소가 100, 이 차량 운전자가 0이기 때문에 우리 흑염소도 살려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나의 없군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항상 흰색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화면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제보자는 농장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의 생각은 조금 달랐답니다. 주인분은 그냥 내 염소가 아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끝이지 않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주인을 밝힐 방법이 없는 이상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자차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할증이 된단 말이에요. 다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는 이렇게 나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자차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을 안 시키고 대신 1년 동안의 보험료 할인을 유예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나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을 시키지 말라라고 이제 보험사에 요청하시고 그 대신 이제 1년 동안 할인되는 그게 유예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덜 억울하게 요 표현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번 건은.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또 다른 운전자. 한 오거리에서 생긴 일인데요.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그냥 이렇게 내 앞길만 가는 중에 갑자기 쿵 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사고가 난지 그런 감도 안 왔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차선에 있던 상대방 차하고 이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1차로와) (2차로에서) 각각 진행 중이던 두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부딪히고 만 건데요. 단순 접촉사고로 보였지만 상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다짜고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막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뭐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고. 심지어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이유로 정숙 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숙 씨는 그저 1차로의 노면 표시와 유도선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가려던 방향은 1차선에서 1시 방향으로 가려던 거였어요.
당연히 제가 직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1시 방향으로 우회전이고 11시 방향으로 직진이라고 그 도로에서는 그렇대요. 해당 도로는 총 4갈래의 길로 이어집니다. 정숙 씨가 있던 1차로에선 9시 방향과 11시 방향, 상대방이 가던 2차로에선 11시와 1시, 3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정숙 씨는 1차로에서 가면 안 되는 1시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애매한 노면 표시 때문에 길을 착각할 만도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헷갈리는 게 저라도 이런 데 가면은 운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바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한참 봐서 알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어놨는지 제보자가 밝은 날 가서 또 한번 찍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 1차로에 서 있는 차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차로 차들이 다 1시 방향으로 빠지는데요? 저 까만색 차가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보차가 갔던 방향대로 간 거죠. 전체적인 그 도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상대방 보험사를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100%였다. 100%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네네. 제보자가 차선을 위반한 게 맞으니까 책임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도로는 이런 운전자가 자신의 지대행 방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지금 차선을 오인해서 앞쪽으로 크게 직진을 하던 중에 택시가 뒷부분을 박은 형식이에요. 상대방이 충분히 나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차를 와서 박은 거니까 저는 택시의 과실이 한 20% 정도 있고 이 제보차의 과실이 한 80% 있다라고 생각돼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선 그날, 회사에 늦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지나가고 뒤이어 통과하려던 그때 상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미치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죠. 상대차가 진행을 할 거라 생각해서 살짝 이제 브레이크를 뺀 순간이었는데 제가 성급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사고 접수하고 인사하고 잘 헤어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2주 뒤인 7월 30날 오전 8시 30분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2주 동안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없이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센터에 가니까 문짝도 찌그러졌다. 너 책임이다. 저보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고로부터 2주 뒤 상대방은 부딪힌 적 없는 뒷문 수리를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목도 뻐근하고 너무 힘들다. 2주 진단서를 끊어와서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솔직히 시속 3km 이렇게밖에 안 찍혔는데 어떻게 아프시냐 했다가 경찰 조사관이 일을 더 크게 하는 것보다 대인 접수해 주시는 게 더 일 처리에는 빠를 수 있다고 해서 사실 그냥 해드리기로 했는데 플러스 합의금 200만 원을 더 원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충격으로 병원을 가야 되면요.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이 정도도 제보자 과실로 봐야 돼요? 사실 사고에 대한 과실을 따지면 상대방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급하게 이제 출발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제보자에게 100%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2주 동안에는 괜찮던 신체가 갑자기 2주 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 아프다? 이거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대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와요?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경찰에 얘기하셔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이 정도 사고가 과연 상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억울했던 제보자는 경찰에 마디모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사관님이 모서리 거는 블랙박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로 안 나와서 신청하자마자 기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좀 많이 절망했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정확하게 한 달하고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결과가 상해 가능성 없음으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대인 접수. 달라지는 거죠. 내 책임이 없다라고 그냥 바로 벗어나시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게 나왔으면 유리하게 우리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 접수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시고요. 우리가 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소송상에서 이유가 있다라고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더 엄격하게 따져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시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는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목격자 차가 있으면 목격자 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CCTV 자료가 있으면은 확보해 놓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충돌 부위가 어딘지를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함께 들어간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오늘은 장슬기 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도 사고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 속이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맨인 블랙박스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